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까지 수학여행을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스리에니 카스티오예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주로 시스라고 불러요. 올해 17살이고요. 뉴욕 맨해튼 북쪽 할렘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할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영화나 뉴스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맞아요. 제가 사는 곳이 딱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사는 집은 작은 아파트인데 부모님과 남동생 2명, 이렇게 5식구가 함께 지내요. 부모님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아버지는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엄마는 청소 일을 하시고요. 하루 종일 일하셔도 돈은 항상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에 대해 별다른 꿈이 없었어요. 꿈을 꿀 수 없었던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렘에서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 주변만 봐도 그래요. 학교 밖거리엔 빈집도 많고 낙서가 가득한 벽에 총알 자국까지 보일 때가 있어요. 친구들 중에는 갱단에 들어가거나 마약에 손을 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나 같은 애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삶이 변한 건 데모크라시 프레팔렘브롱스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예요. 이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와는 조금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바로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라는 점이에요. 처음 한국어 수업이 생겼을 때 저는 왜 우리가 한국어를 배워야 해?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영어도 완벽하게 못하는데 한국어까지 배워야 한다니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업을 듣다 보니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정말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 배운 한국어 단어 중 하나가 감사합니다였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존댓말을 써요. 그리고 이 단어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땡큐라고 하면 끝인데 한국에서는 존댓말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에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작년에 학교에서 한국어 우수자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직접 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는 미친 듯이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어 문장을 외우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악도 들었어요. 특히 저는 BTS 노래를 좋아하는데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번역본을 보면서 공부했어요. 결국 저는 수학여행단에 선발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을 했어요. 바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홍대 거리에서는 제가 직접 배운 한국어로 간판을 읽었어요. 홍대 원조 5. 내가 읽었어. 친구 키라라 로사다와 함께 수박맛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가 할렘에서 배운 한국어를 여기 한국에서 직접 쓰고 있다니.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시장 투어를 간 날은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은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처음 시장에 들어섰을 때부터 저는 냄새에 압도됐어요. 어디선가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지는 냄새, 고소한 냄새가 확 풍겨왔거든요. 뭐지? 이건 무조건 먹어봐야겠는데? 한국 친구가 빈대떡이라고 알려줬어요. 빈대떡이 뭔지 몰랐지만 일단 맛있어 보였어요. 가판대 앞에 서니까 아주머니가 큰 주걱으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빈대떡을 막 뒤집고 계셨어요. 한 입 먹어봐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빈대떡을 쪼개서 건네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했어요. 이거 좀 더 주세요. 제가 외쳤어요. 같이 있던 친구 로사다는 떡볶이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야? 빨간 소스가 엄청 매워 보이는데 친구가 떡볶이라고 알려줬죠. 저희 둘은 조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온 이상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매워도 괜찮아. 한번 먹어보자.
첫 입을 먹었을 때는 달콤하고 쫀득한 떡 맛이었어요.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 매운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물 좀 줘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 모습을 보고 다 웃으셨어요. 한 할머니가 시원한 식혜를 건네주셨는데 그 식혜 맛이 정말 꿀처럼 달았어요. 그 외에도 시장에서 호떡, 어묵, 김밥까지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어요. 특히 호떡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속에 꿀과 견과류가 들어있는데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꿀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게 바로 디저트의 왕이구나. 시장 투어가 끝날 즈음 저는 배가 너무 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로사다가 우리 한국 전통 옷도 입어볼까? 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한복 대여점에 갔어요. 한복을 처음 입어보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입은 한복은 분홍색 저고리와 노란 치마였는데요. 한복을 입으니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로사다는 파란색 한복을 입고 같이 사진을 찍었죠.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예쁜 추억을 남기다니 믿기지 않아. 로사다가 말했어요. 저희는 한복을 입고 광장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한국은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곳이구나. 할렘에서의 제 삶은 늘 빠듯하고 팍팍했는데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모든 게 따뜻하고 행복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고 더 따뜻하구나. 그런데요. 한국에서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따로 있어요. 한국에 온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었죠.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기대도 되고 솔직히 걱정도 좀 됐어요. 내가 한국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저희가 방문한 곳은 청도 이서고등학교라는 학교였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안녕하세요. Welcome to our school. 한국 친구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인사해 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첫인사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오늘 점심은 급식이래요. 저희는 한국 학교의 급식을 체험하게 됐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학교 급식이 조금 두려웠어요. 미국에서 학교 급식은 그다지 맛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피자 조각이나 감자튀김이 대부분이고 채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 급식은 밥, 국, 반찬이 한 쟁반에 가득 나왔어요. 이게 뭐야? 저는 밥 위에 고명을 얹은 비빔밥과 된장국을 받았어요. 비빔밥. 이거 다 섞어 먹는 거 맞죠? 옆에 있던 한국 친구가 웃으면서 네, 다 섞어서 먹으면 돼요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했어요. 한 입 먹어보니 와, 이건 뭐지? 너무 맛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밥과 채소, 고기가 섞일수록 맛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수프 맛이랑 비슷한데? 된장국의 맛이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도미니카 수프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한국 음식이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저는 기분 좋게 밥을 다 먹고 나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돌았어요. 그날 오후에는 전통 놀이 체험이 있었어요. 저희가 체험한 놀이 중 가장 재밌었던 건 제기차기였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건 한국 전통 놀이인데 제기를 발로 차서 공중에 오래 머물게 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발로 이걸 차라고요? 저와 친구들은 다들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죠. 제기는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제기를 너무 잘 찼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차는 거야? 한국 친구들이 저희한테 제기차기 요령을 알려줬어요. 발끝이 아니라 발 안쪽으로 차야 돼요. 한 번 차고 나면 바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그렇게 몇 번 시도해보니 저도 제기가 조금씩 더 오래 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5번 연속으로 제기 차기에 성공했어요. 와, 나 해냈어. 저는 너무 기뻐서 제기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한국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어요. 멋있어요 라고 칭찬해줬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학교 축제에 참석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K-팝 댄스 공연을 준비했더라고요. 우와, 진짜 아이돌 같아. 무대에서 춤을 추는 한국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나도 저런 무대를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우리도 같이 무대에 올라가 볼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뭐,
우리가? 하지만 친구들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저와 로사다는 무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부르며 춤을 췄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은 할렘에선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할렘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거구나. 한국에서의 이 경험들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도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고, 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웃고, 춤추고, 꿈을 나눴다. 내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스스로를 믿고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어.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이 중반을 넘어갈 즈음이었어요. 서울, 대구, 부산을 거쳐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일정은 한식 체험이었어요. 전통 방식으로 김치 만들기 수업을 듣고 한정식 코스 요리를 먹는 시간이었죠. 평소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선 정말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먼저 김치 만들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고춧가루와 젓갈을 섞어 양념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손으로 버무려야 맛이 깊어져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로사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쿠, 내 눈 매워. 그녀가 장갑을 벗는 중에 양념이 눈에 튄 거예요. 다들 웃었지만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많이 따가운지 로사다가 눈물을 훔치면서 세상에, 이게 한국 김치의 매운맛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정식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테이블에 다양한 반찬들이 줄지어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다 먹어도 돼요? 이게 다 공짜예요. 미국에서는 테이블에 이렇게 많은 반찬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시키면 돈을 더 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찬을 더 먹어도 추가 요금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같이 있던 한국 친구가 한국에선 반찬 리필이 기본이에요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어떤 반찬은 정말 맛있었지만 어떤 음식은 저한테 너무 낯설었어요. 특히 홍어회라는 음식이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그걸 한 입 먹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이건 뭐지? 너무 독특한 냄새가 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게 홍어예요. 발효된 생선이에요라고 설명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발효된 생선이라니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모르는 세계가 정말 많구나. 그동안 저는 늘 익숙한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낯선 음식을 먹어보면서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저녁 식사 후 인사동 거리를 방문했어요. 인사동은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느낌이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 공예품 가게, 길거리 음식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며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을 걷다가 한 노점상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전통 떡꼬치를 팔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외국인이구나. 이거 한번 먹어봐요. 저는 떡꼬치를 하나 사서 먹었어요.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떡꼬치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뉴욕에서 왔어요라고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한국말 잘하네.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구나. 저는 그동안 한국어 공부가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노력이 보람차게 느껴졌어요. 그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사다가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에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할렘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더 강하게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한국에서 배운 정신을 잊지 않겠어. 그날 이후로 저는 매 순간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모든 게 도전이고 모든 게 배움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여행 가방을 풀지도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지? 솔직히 뉴욕 할렘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시간을 잘 쓰는 법,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 그리고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여전히 할렘이었어요. 여전히 거리엔 갱단 멤버들이 서성이고 총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고 친구들은 여전히 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한국에서 배운 걸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아이비리그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청도 이서고등학교에서 만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었죠.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있어. 그 말을 떠올리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내가 바뀌면 주변도 바뀔 수 있어.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매일 한국식으로 시간표를 짜고 공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마다 미리 예습하고 복습하는 한국식 공부법을 적용했어요. 한국에서 본 자율학습실을 떠올리며 밤늦게까지 앉아 문제를 풀었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식 공부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들은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선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이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한국에서 본 친구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생각했거든요. 한국 친구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이해하지 못했던 수학 개념들이 더 쉽게 이해됐고 문제풀이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식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었구나. 꾸준히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주변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시스, 너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라고 물어왔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해. 그리고 그 노력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어. 친구들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저의 변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 친구들은 저와 함께 자율학습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지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정말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믿음이 저를 계속 지탱해줬어요. 얼마 후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형사법과에 최종 합격한 거예요. 통지서를 손에 쥐고 저는 울고 말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졸업식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시스리에니 카스티오는 할렘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학생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꿈이 되어야겠다. 한국에서 배운 노력의 가치를 전하며 내가 살아온 환경을 바꿔야겠다. 지금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형사법과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제가 자란 할렘 같은 지역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열정과 노력의 정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고 앞으로도 제가 나아갈 길을 밝혀줄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에게 늘 고맙고 한국에서의 그 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공부법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으니까요.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한국에서 들었던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바쁘지만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할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은 분명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끈기와 열정,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고,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놀라운 건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식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제가 뉴욕 할렘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직접 방문한 후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했다는 스토리가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나요? 한국식 공부법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나요? 저도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요. 한국 대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중에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도 많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제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몇몇 친구들이 실제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대학은 어떤가요? 한국어를 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공부법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예요.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믿음이 한국에 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가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봐요. 홍대 거리에서 간판을 읽으며 환하게 웃던 순간, 인사동에서 한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청도 이서고등학교에서 케이팝을 부르며 무대에 섰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삶을 바꿔준 기억이에요. 지금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저는 한국에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 녹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한국에서 들었던 그 말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안고 저는 앞으로도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서 제가 받은 그 따뜻한 응원을 직접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열정과 노력의 가치,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